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단독집은 꼬마 빌딩 아파트보다는 좋지만 초고평가라 안 팔린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파트하고 꼬마 빌딩하고 좀 비교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일단은 멋있죠. 멋이 있습니다. 큼직하고 높고 깨끗하고. 자, 그래서 아파트는 인기가 많은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자, 저 아파트 내게 아니죠. 내가 저거를 들고 있어도, 내가 저 물건을 들고 있어도 소유자가 5,000명입니다. 5,000명. 자, 5,000명이 저 땅과 건물을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노후화가 되면은 수리하고 싶어도 수리를 못합니다. 간단한 리모델링이야 가능하겠지만, 자, 구조적인 문제, 대수선은 불가능하죠. 자, 그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측면에서는 아파트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노후화가 되면은 내 마음대로 개발 행위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좋지 않은 물건으로 변해갑니다. 자, 요걸 잘 몰라서 그리고 착시 효과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용적률 100%짜리가 재건축되면서 공짜로 아파트 받더라. 자, 그 착시 효과가 있어서 지금 잘 모르는 것인데, 요즘 아파트 용적률 가득 찼고, 자, 이제는 노후화 되면은, 자, 그냥 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파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이가 들면은 재건축 안 되고 수리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가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반면에 꼬마 빌딩, 자, 조그만한 건물입니다. 조그만한 건물, 초라하죠. 초라하지만, 자, 저것은 온전히 내 겁니다. 한 명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수익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노후화가 되면은 내 마음대로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시 지을 수도 있고, 자, 보수 보강 공사 할 수도 있고, 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용 수익 측면에서는 아파트가 좀 유리하지만 개발 행위 측면에서는 꼬마 빌딩이 월등하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꼬마 빌딩이 일반적으로 좀 더 좋다. 자,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 수익률입니다. 꼬마 빌딩이든 아파트든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자, 그런데 꼬마 빌딩이 조금 더 좋으니까, 자, 그 이야기는 꼬마 빌딩 살 때 만약에 내가 기대하는 임대 수익률이 5%라고 가정을 하면 아파트는 5.5% 정도 나와야지 살만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꼬마 빌딩이 조금 더 좋다. 자, 요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자, 꼬마 빌딩 중에서 임대 수익률이 뭐 3%밖에 안 나오는데, 3%도 안 나오는 물건들, 자, 그런데 꼬마 빌딩 사라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꼬마 빌딩 살 필요 없습니다. 5% 정도는 나와야지 이 살만한 물건이겠죠. 자, 여기서 아파트 중에서 좀 유명한 그 송파역에 붙어있는 헬리오시티 보겠습니다. 자,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인데 송파역에서 송파역에 붙어있는 그 동도 있고, 저 끝쪽에 있는 동은 전철에서 나와서 한 1km 정도를 걸어가야지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대단지죠. 재건축할 때는 여러 채를 지어서 공사비 세이브 되니까 좋았죠. 자, 그러나 지금 헬리오시티는 용적률이 가득 찬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 헬리오시티가 나이가 들면 나중에 요거 재건축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자, 입주자들이 워낙 많아서 의견 일치 보기도 힘듭니다. 자, 그래서 결코 요 세대 많은 헬리오시티 이제부터는 좋은 아파트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뭐 관리비는 약간 싸겠지만, 자, 그게 문제가 아니죠. 관리비는 적정 호수만 넘어가면은 어차피 저렴한 것은 매한가지고, 자, 앞으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헬리오시티 나이 들어서 재건축할 시점이 오면은, 자, 그때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서로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자, 그래서 헬리오시티 결코 좋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자, 헬리오시티 동마다 특색이 너무 다양하죠. 자, 그래서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를 것이고, 자, 차라리 저 송파역 옆에 붙어 있는 나홀로 오피스텔이 만약에 있다면, 자,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겁니다. 나홀로 오피스텔이지만 역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재건축이든 뭐 리모델링이든 리모델링 정도가 되겠죠. 자, 그거 진행할 때 한결 용이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헬리오시티보다는. 자, 그리고 헬리오시티는 자, 좋은 곳은 좋고 안 좋은 곳은 안 좋죠. 동마다 특색이 너무 다양한데 딱 하나짜리 오피스텔, 자, 송파역에 딱 붙어 있으면, 자, 차라리 집합 건물, 같은 집합 건물이더라도 차라리 송파역 옆에 붙어 있는 오피스텔이 더 좋은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아파트, 용적률 찬 아파트가 나이가 먹으면 골치 아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 위치에 지금 꼬마 빌딩이 서 있다 라고 하면은 정말 좋죠. 자, 단독집은 꼬마 빌딩이 송파역 옆에 붙어 있다. 자,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헬리오시티보다도 한 2% 정도 더 낮아도 차라리 저게 더 좋은 물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송파역에 붙어 있는 꼬마 빌딩 임대 수익률이 4%가 나오고 헬리오시티가 6%가 나온다. 자, 그래도 4%짜리를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절대 시대가 변해도 송파역에 붙어 있는 꼬마 빌딩은 그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자, 그러나 대부분의 그 꼬마 빌딩들은 지금 저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헬리오시티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보시면은 뭐 그 사각 반듯, 네모 반듯해서 노후화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이 어려운 동네이고, 그리고 저런 꼬마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전철역에서 좀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저런 데에 꼬마 빌딩이 많습니다. 자,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1번 꼬마 빌딩. 자, 첫 번째 단독 지분. 빌딩 연식이 오래되면 내 마음대로 철거 후 건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꼬마 빌딩이 좋은 겁니다. 단독 지분이라서. 자, 그렇고 최소한 건부지가 50평, 사각형일 때 한 50평 정도는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건부지가 50평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꼬마 빌딩은 말이 꼬마 빌딩이지, 나중에 다시 재건축할 시점이 왔을 때 건축 설계 사무소 찾아가면 굉장히 수익률 안 나오는 건물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땅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지가 좀 좁으면. 자, 그래서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 평수가 나와야 되고 모양이 좀 좋아야 되고 그럴 때 단독 집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건부지 평수가 작고 노후 지역 아닌 경우, 자, 재개발 호재도 없는 그런 지역일 경우에 단독 지분이지만 아파트보다도 훨씬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꼬마 빌딩이라고 다 사면 안 되고 건축사 사무소에 좀 문의를 해서 수익성 나는 빌딩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위치인가 확인하고서 꼬마 빌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실제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북쪽에 있는 꼬마 빌딩, 저 동그라미 친 저 세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물건 매매 호가가 28억이고 사용 승인 1988년. 자, 좀 있으면 다시 짓거나 크게 보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연면적이 102평, 용적률 여유가 크게 없고, 자, 그리고 기보증금 월세가 3,500에 115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2층, 3층이 공실이고, 자,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있는데 2층, 3층이 공실이고 매각을 위해서 지금 비워둔 것으로 보이는데 1층 점포 2개, 지하 근생 하나, 자, 요렇게 해서 지금 115만원.
자, 지하 근생도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보고, 자, 굉장히 후하게 지금 월세를 재평가해 보겠습니다. 2층, 3층 만실 경우를 가정해서, 자, 그냥 3,500에 115만 원이 아니라 그냥 월세 400만 원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넉넉하게 봐준 거죠. 자, 그러면 수익률이 400만 원 곱하기 12 해서 4,800만 원 나누기 호가 28억 하면은 수익률이 1.7% 나옵니다. 자, 매수할 필요가 없죠. 자, 거의 3분의 1 가격이 와야지 매수 검토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매매가 33억, 호가죠. 호가 33억.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 1, 1987년. 자, 그리고 2종 일반 신축 부지. 자, 요런 말이 쓰여져 있으면, 자, 2종 일반 신축 부지. 자, 신축 부지 이런 말이 쓰여져 있으면 일단은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렇게 좋으면 지금 주인이 매각하지 말고, 자, 그냥 본인이 신축 건물 지어서 월세 많이 받아 먹으면 되는 거지. 자, 저렇게 써 놓는 이유는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신축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저 신축 부지, 자, 저런 거 보면은 일단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 연면적 보면은 마찬가지로 용적률 여유가 크게 없고, 기보증금 월세 2억 7,500에 200만 원. 자, 그래서 저 조건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0.79% 나옵니다. 자, 장난이죠. 이것은 장난입니다. 아무리 1987년 사용 승인 1이지만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간단한 리모델링 정도 하면은, 자, 저렇게까지 나올 리가 없죠. 0.79%, 0.79% 장난이죠. 저건 장난입니다. 자, 4배 정도, 최소한 뭐 5배까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저게 얼마짜리입니까? 자, 물론 지금 그 1987년 건물, 자, 그리고 완전히 그 낡아서 월세가 작은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자, 그러나 0.79, 자, 곱하기 뭐 3배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것은 저 물건도, 자, 10억 정도, 자, 그 정도 가면은 매수를 검토해 볼 만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물건, 매매 호가 25억 4천, 25억 4천, 사용 승인 1, 2011년. 자, 그나마 좀 괜찮네요. 한동안 수리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면적 보니까 용적률 여유가 많지는 않고, 기보증금 월세를 보니까 7억 6,500에 340만원. 자, 저 조건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자, 2.3% 나옵니다. 자, 그래도 별로 좋은 물건은 아니죠. 지금 반토막 이상 나야지 정상이죠. 반토막 이상 나야지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송파에 있는 꼬마 빌딩 봤는데, 자, 송파에 있는 꼬마 빌딩보다도 저는 꼬마 빌딩 하면은 오히려 요쪽이 생각납니다. 홍대, 홍대의 경의선 숲길, 그리고 홍대 인근의 그 꼬마 빌딩들, 아무래도 수익률 높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쪽 지역을 한번 봅니다. 지금 경의중앙선 홍대역 6번 출구에서 가까운 저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경의선 숲길 근처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 중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데만 되고, 자, 인기 있는 그 라인만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시고 수익률을 필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저 물건은 매매 효과가 50억입니다. 50억. 엄청나죠? 50억. 평당 1억이 넘습니다. 땅 기준으로. 자, 사용 승인 1, 1993년. 좀 낡았죠? 대지 연면적 보면은 뭐 용적률 여유가 크게 없고, 그런데 기보증금 월세. 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수익률 계산이 안 되죠. 엄청나게 수익률 낮을 겁니다. 자, 홍대 쪽에 보면은 꼬마 빌딩 중에서 요렇게 그 보증금 월세 공개 안 한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무조건 좀 매수 의향이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보증금 얼마의 월세. 자, 요것은 필수죠. 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사람들 다 알 만큼 아는데 기보증금 월세 요걸 공개하지 않는 요러한 물건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중개사도 이해가 안 되고 집주인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뭘 검토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자, 또 다른 물건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좀 도로에서 안쪽에 있습니다. 골목길 안쪽에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위치는 뭐 큰 위치는 좋은데 세부적으로 조금 구석에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매매 호가 31억, 사용 승인일 1990년 낡았고 연면적이 89평이니까 자, 용적률 여유는 약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골목 안쪽이라서 건축 조건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 보증금 월세가 2억 9천에 34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층별 안내 보니까 1층, 2층, 4층은 임대를 놓고 있고 3층은 주인 세대 거주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수익률에다가 3분의 4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수익률 구해보면은 지금 1.93% 나옵니다. 1.93%. 터무니없죠. 자, 이 물건도 반값 이상으로 가격이 떨어져야지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5개 물건 대략적으로 봤는데 자, 제가 세부적으로는 좀 말실수를 좀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뭐 그 용도 지역하고 그리고 향후에 더 건축할 수 있는 어떤 여유분, 자, 요런 것들까지 감안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수익률만 볼 것은 아니고 약간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그 큰 흐름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세부적으로는 제 말이 좀 틀렸을 수 있는데 자,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꼬마 빌딩 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호가가 좀 높은 것 같다. 자,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2번 꼬마 빌딩 초고평가. 자, 아파트는 일종의 화폐죠. 그래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거래 절벽에서도 다른 물건보다는 아파트가 거래가 좀 되는 편이죠. 자, 그래서 대단지 중심으로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으로 초고평가 상태죠. 자, 그런데 꼬마 빌딩은 거래가 뭐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내려간 거래 실적도 거의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호가만 있는 시장인데 자, 지금 이 호가는 너무너무 높습니다. 아파트는 약간은 떨어졌는데 꼬마 빌딩은 뭐 전혀 호가 기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살 사람도 없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꼬마 빌딩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실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하는 물건은 꼬마 빌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되는 어떤 전월세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딱 하나 유일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 똑같은 꼬마 빌딩은 없죠. 자, 유일한 물건이라서 매매 거래 실적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말로 평가를 잘 하고 사야 되는 것이 꼬마 빌딩인데 그 평가는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률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주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주의사항. 아파트나 오피스 이런 집합 건물은 월세 시세 파악이 용이합니다. 굉장히 용이하죠. 자, 그래서 큰 실수할 일이 없는데 꼬마 빌딩은 월세 시세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직접 살아보고
집주인처럼 직접 월세를 놓아본 집주인이 아니고서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근 유사 물건들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파악을 좀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꼬마 빌딩, 자, 이런 것들은 매도 전에 월세 맞추어 놓고 매물 내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월세가 얼마 맞춰 놓고서 지금 월세 얼마니까 수익률 몇 프로짜리 꼬마 빌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자, 내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자,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번 월세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자, 그 숫자를 가지고 임대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월세 맞추어 놓은 물건은 자, 실제로는 임대 수익률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낮겠구나 생각하고 자, 그리고 나서 물건에 접근을 하면 된다. 요런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꼬마 빌딩 구매를 할 때 임대 수익률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자, 지금은 아파트보다도 꼬마 빌딩이 더 과대평가된 그런 상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